안녕하세요. 대의원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대봉 LS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대봉 LS가 강한 수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저번 주에 나온 피부 친화 신기술로 개발된 접착성 신소재 상용화 소식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왜 오늘 갑자기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지 해당 내용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CB, 즉 전환사채 300억 규모 발행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전환사채 하면 좋다, 안 좋다 말이 많고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확실히 해당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왜 해당 전환사채가 지금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보시면요, 앞으로 전환사채는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상승은 CB, 전환사채 덕이다. 전환사채 호재냐 악재냐 잘 모르겠다. 해당 내용들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사실상 이 대봉LS의 그 전환사채 이유, 전환사채를 받은 그 이유는 19년부터 준비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저번 주에 물론 상승했던 이슈인 접착성 신소재 상용화에 대한 수급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대봉 LS가 저번 주에 해당 내용으로 올라왔고, 오늘 CB에 관련된 내용들로 올라왔다. 근데 CB를 받았던 이유 뭐냐? 송도 R&D 센터 신축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주요상황 보고서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내용들은 사실상 19년부터 진행이 됐던 거다. 19년에 해당 송도에 땅을 샀습니다. 관련된 거 보여드릴 거고, 2023년에 자기 자본으로 이제 R&D 센터 신축을 진행을 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설 자금은 전환사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오늘 좀 자세히 조목조목 뜯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바로 공시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9월 4일 날 장이 끝나고 전환사채 발행 결정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전환사채 회차를 보면 2회차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회차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회차 분명 있습니다. 근데 1회차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뭐냐면, 자, 1회차 내용들은 훨씬 끝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보면은 1회차 전환사채는 2013년 만기로 아예 끝이 났어요. 그래서 뭐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이 나온다라든가 500 물량들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1회 전환사채는 2010년에 진행됐고 2013년에 끝났기 때문에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회차 전환사채가 진행이 된 건데 이 300억이에요. 300억을 이제 어디다 쓰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대봉 LS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어느 회사든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을 하지만 이 발행한 이 전환사채 금액을 어디에 쓰느냐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봤을 때 이제 지금 대봉 LS는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죠. 300억을 다 시설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건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디에 이제 시설을 만든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에 쓴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전환사채를 받는 이 돈 자체는 이제 빌려서 하는 거긴 하지만 외형 성장이나 앞으로 시설에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뭐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시설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데,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땅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공장을 증설하는 용도로 시설 자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형 성장과 몸집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시설 자금 투자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영 자금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즉 운영 자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자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운영자금은 뭐 직원들 월급을 좀 준다라던가 아니면 회사의 뭐 연구개발비를 쓴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라서 쓰면은 없어지는 돈들이 운영자금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운영자금을 전체 다 R&D 비용으로 투자하겠다,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겠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시설 자금 투자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인데 직원들 월급 주는 운영자금은 좋은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즉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운영자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긍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이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내려다 보면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면 되고, 운영자금은 그렇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 시설자금이 제일 긍정적이다. 그리고 채무상환자금은 부정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채무상환자금은 내가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또 빌려서 갚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려막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세무상환자금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은 M&A라던가 아니면 자회사 편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외연성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타 법인의 증권자금을 취득해서 그 회사의 지분을 가져오면서 이 회사가 대주주가 되느냐, 그 회사와의 시너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사고 나서 차익 실현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 결국 시설 자금은 긍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중장기적으로 긍정. 운영 자금은 조금 제 기준에는 부정입니다. 부정으로 받아들이고, 채무상환 자금도 부정이에요. 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의 시너지가 나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 있고 부정이 될 수 있다. 근데 긍정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환사채에 관련된 내용들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자금 조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로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보면은 이 전환사채 이번 대봉LS 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없습니다. 즉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을 빌려서 사채 만기일이 2029년 9월 6일인데 이때까지 이자는 하나도 안 줘도 되는 거죠. 300억에 대해서. 대부분 이자를 한 5%, 7%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만기이자는 없는 경우 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표면이자 없고 만기이자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전환사채는 표면이자도 없고 만기이자도 없다. 즉 300억을 빌리는데 돈 한 푼, 이자 한 푼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만기가 돼도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실상 이자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모펀드,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면서 300억을 빌려준 게 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300억을 투자한 게 아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채 만기일은 2029년 9월 6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넘겨서 보면은 이제 전환 비율 100%에다가 전환가액이 16,982원이에요. 즉 한 주당 16,982원에 300억 원치를 사모펀드 측에서 들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환 청구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전환 청구 기간은 2025년 9월 6일부터 2029년 8월 6일까지입니다. 즉 만기가 언제냐? 9월 6일이죠. 만기 이전에 2025년 9월 6일부터 2029년 8월 6일까지는 언제든지 사모펀드 측에서 전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나 한 주당 16,982원에 100억만 좀 바꿔줘봐 라고 해서 언제든지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환 청구를 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어떤 이유들로 하느냐, 지금 전환가액이 17,000원, 약 17,000원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5만원, 10만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 주당 17,000원에서 5만원이나 10만원에 팔 수 있게 전체 물량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전환 청구를 신청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 주당 17,000원에 있는 나의 물량들을 5만원이나 10만원에 팔면서 시세 차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표면이자가 0%라는 건 나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뭐다? 추후에 이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모든 걸 계산해 봐서 이자도 하나도 안 받고 한 주당 16,982원의 돈을 빌려주고 2025년에서 9년 사이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어쨌든 전환사채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돈이 필요한 것도 맞는데, 그걸 투자해주는 사람이 이득 보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자를 하나도 안 받겠대요. 그렇다면 무조건 해당 주가는 지금보다 추후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왜 16,982원이 형성이 되느냐, 그 부분을 보면은 뭐 해당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결국에는 1개월간 평균 가격, 일주일간 평균 가격, 최근 가격들을 다 계산을 해봐가지고 5% 할증, 5% 디스카운트한 가격으로 찍은 게 16,982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밑에 보면은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들이 쭉 있죠. 전환가액 조정은 이런 이유일 때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감자라던가 주식 병합이라던가 합병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전환가액은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당 내용들은 리픽싱이라고 하는 건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전환가액도 거기에 맞춰서 더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썼을 때 우리가 그 들고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의 공시가 떠요. 그래서 전환가액 조정, 전환가액 뭐 변환 이런 공시가 뜨거든요. 그럼 사모펀드의 전환가액이 점점 내려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고, 그걸 무슨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해당 가격, 내 전환가액보다 많이 빠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걸 자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10,000원, 8,000원까지 대봉 LS가 떨어져도 내 전환가액은 바꾸지 않아. 안 내려도 돼. 리픽싱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보면은 이제 청약일, 납입일 9월 6일 날 내일 해당 돈이 뭐 들어온다, 현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1년 동안 해당 돈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는 돈입니다. 팔 수가 없는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들을 보면 이 사모펀드는 원신한 매자닌 제1호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보면은 신한투자증권이랑 신한은행이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1금융에 있는 친구들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신기술 투자업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작전에 대한 부분들이나 우리가 그런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내려 보면은 이 돈을 시설 자금을 어떻게 쓸 거냐가 나와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자금을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운영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시설 자금의 경우 송도 R&D 센터 신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투자 기간은 2024년 9월 9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송도 R&D 연구개발센터 신축을 짓기 위해서 시설 자금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사실상 이거는 예견되어 있었다. 전환사채까지는 몰랐겠지만 우리가 송도 R&D 센터 신축에 대한 건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자, 해당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2023년 11월에 나온 겁니다. 신규 시설 투자 금액 600억.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의 40%나 되는 돈을 신규 시설 투자에 사용한다. 어디에? 송도 R&D 센터 신축에. 투자 기간 언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날짜 보세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축 R&D 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600억을 투자했고, 여기서 추가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써가지고 300억을 더 투자를 받아서 연구개발 센터를 신축을 한다. 기간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6월 30일, 2025년 8월 31일. 그래서 대략 이제 연구개발 센터가 생성이 되는 게 2025년 8월 달, 3분기 정도, 2025년 3분기에 완성이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이 R&D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건 2025년 4분기부터 좀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고, 이게 2023년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느냐? 또 아니에요. 또 과거부터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사업보고서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합병 분할 자산 양수도, 영업 양수도에 관한 사항을 보면 토지 자산 양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2019년 7월 25일자로 인해 가지고 송도 국제도시 첨단 사업 클러스터 B 내 본사 사옥이랑 R&D 센터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120억 원 주고 샀어요. 사실상 이 본사 사옥과 R&D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19년에 해당 토지를 산 게 나오죠.
그렇다면 사고 나서 실질적으로 신규 시설 투자가 시작된 건 2023년 11월부터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은 뭐 주소가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신규 시설 투자 600억, 주소를 보면은 연수구 송도동 210-5 첨단 산업 클러스터 B 내,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첨단 산업 클러스터 B 내 본사와 사옥 R&D 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유형자산 양수 결정이라고 해서 토지와 건물을 이제 사들인다. 금액적인 부분들, 사옥과 본사 사업과 R&D 센터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양수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2019년, 20년부터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예견돼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 봐야 할 건 바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봉 LS를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에 전환 가능 기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즉 2025년 9월 6일부터 2029년 8월 6일까지 300억이라는 돈이 오버행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즉 주가가 17,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2025년 9월 6일 이후부터는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300억의 물량들이 오버행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참고해야 되고, 오히려 이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환사채를 썼기 때문에 재무상의 손실이 찍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전환사채에 대한 한 주당 가격이 17,000원 정도로 측정이 돼 있는데 주가가 40,000원까지 이렇게 싹 올라간다. 그러면 재무상으로 이 17,000원짜리 300억 원치가 40,0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시세 차익만큼 재무상으로는 마이너스가 꽂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대봉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염두를 해 두고 대봉 LS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환사채 어느 회사든 쓸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뭐 시설 자금으로 쓴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들은 대부분 외형 성장으로 인해서 중장기적 호재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쓴다. 그러면 회사가 돈이 없다. 그래서 직원 월급 주고 회사 운영하는데 돈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정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사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쓴다라면 해당 내용들은 긍정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하지만 이게 타법인 증권 취득을 해서 어떻게 왜 이걸 취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바뀌니까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 부정 중에 부정, 이건 뭐냐면 부채 상환입니다. 회사가 돈이 없고 다른 회사에서 빌린 돈을 전환사채 써서 갚는 거기 때문에 이 부채 상환으로 하게 되면은 카드 돌려막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부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되고, 결국에 대봉 LS는 시설자금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긍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봉 LS의 주가가 오늘 고가 기준에 27%, 종가 기준에 19%나 상승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최근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저번 영상에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갈게요. 이 제일 최근에 이 상한가 갔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접착성 신소재 관련 내용으로 상한가 갔다라고 말씀드렸고, 관련돼서 유럽 수출길 열리고 접착성 하이드로 겔이다. 그리고 이 기술, 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논문을 같이 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재료다라고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봉 LS 주가 전망, 신소재 개발 상한가 어떤 기술이길래, 이 영상 보면은 이 신소재 개발, 이 하이드로 겔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봉 LS의 최근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와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봉 LS는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국책과제 종료 소식으로 주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리라글루티드 비만 치료제 시제품 개발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왔고, FDA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된 사용 승인 소식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테마로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비만 치료제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이렇게 받고 나서 저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일 최근의 상승이 접착성 신소재 상용화 성공 소식의 상한가 갭 두고 상승해줬고 조정받고 오늘 전환사채 300억 근데 신규 시설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그 신소재, 접착성 신소재 상용화 성공 소식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거의 3배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은 이제 기타 법인의 매도세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기타 법인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서 본다면 이때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날이에요, 이날. 기타 법인에 대한 상한가 간 날 수급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개인들은 매도를 많이 했고 여기서 이제 기타 법인 측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타 법인의 매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타 법인의 매도가 다음날 갭 뜨고 주가가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수급이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는데 그 뒤로 금투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개인 쪽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상한가 간 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그 대봉LS를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신고가 라인이에요. 신고가. 지금 보면은 2만원대 넘어가는 이 라인들이 신고가 라인들인데 이 신고가 라인들을 뚫어주는 어느 주체가 있었을 거고 이 모든 대봉LS 산 모든 사람에게 본전을 주면서 신고가를 뚫었다. 근데 뚫고서 어떻게 빠졌느냐? 바로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고가를 누군가의 거래량과 함께 뚫어주는 주체가 있었고 모든 개미들에게 본전을 다 주고 나서 외봉으로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 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걸 뚫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수급 주체는 이득 보는 게 없다. 이 외봉으로. 그리고 이 외봉으로 다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상한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내일 갭이 제가 이날 양봉날 촬영했으니까 다음날 갭이 어디에 뜨는지 갭 떠서 음봉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개파락해서 뭐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는지 내일 갭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매물대 라인들을 체크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매물대 라인들을 체크하시라고 그건 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뚫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점이 높아진 만큼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봤을 때 22,500원 정도가 저항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니 물론 여기서 비비다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고가 가는 게 따라가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눌림목들을 잘 공략을 했다라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줄 때까지 우리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라인들은 정말 초단타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우리가 빠지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푸근한 마음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볼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단타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푸근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정 나왔을 때 해당 매물대랑 해당 매물대 이 두 가지 매물대를 참고하시면서 대봉LS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전환사채를 봐왔지만 지금 전환사채가 조금 긍정적으로 더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 이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빠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열어놓고 리픽싱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단가가 거의 17,000원이잖아요. 전환사채가. 요 가격대인데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손실폭이 커져요. 300억에 대한 손실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픽싱이 없다. 전환가액 조정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해당 가격대보다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사모펀드 측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리피싱 없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전환사채 가격이 17,0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싼 가격에 내가 담게 된다면 전환사채 사모펀드 측의 평단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평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금전적인 여유도 많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다. 그럼 이 사모펀드가 300억 투자했는데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것처럼 나도 주가가 조정 나왔을 때 담아놓겠다. 그리고 얘네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2025년 8월 달이었나요? 2025년 8월인가 9월이었는데 나도 이때 이후에 얘네가 팔 때 팔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모펀드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가면서 사모펀드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시세 차익을 또 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사모펀드보다 싼 가격에 사가지고 사모펀드가 팔 때까지 기다렸고 사모펀드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같이 팔아보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으로 세워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픽싱이 없는 전환사채를 사모펀드 측에서 투자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더욱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면 리픽싱이 사모펀드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픽싱 없이 진행을 한다는 건 이 회사를 많이 분석해 봤을 때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북레스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회차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1회차를 가져와서 보면은 전환사채 대봉 LS의 1회차 사모펀드를 가져와서 전환사채를 보면은 본사채는 발행일부터 3개월 후 그리고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시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전환가를 더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전환가액 조정 사항이 있는데 지금 2회차는 시가보다 지금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빠져도 안 바꾸겠다. 이 조항을 아예 없앤 거기 때문에 사모펀드 측에서도 내가 지금 받는 전환가액의 300억보다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적다. 라고 빠질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자도 안 받고 전환가액 조정도 없이 리픽싱도 없이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